베트남 백신인 나노젠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이 아침 9시 10분 기사고요. 나노젠은 나노코박스 백신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기사 몇 개를 중요하게 살펴보면, 자, 나노젠 나노코박스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제조사로부터 충분한 문서를 받은 후에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연구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회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임상 실험 보고서 같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정보에 따르면 9월 15일 오전 9시경 나노코박스 백신 연구팀은 추가 임상 실험 보고서와 그 밖의 국가 생체의학 연구 윤리협 협의회 및 의약품 유통 등록증 발급 자문회의 내용을 회의 내용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9월 15일 날 접수가 됐죠. 얼마 전에 보건부 차관이 9월 15일 전에 무조건 다 접수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9월 15일 정오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전 회의에서 자문위원회가 요청한 의약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건부 관계자는 신청서가 9월 15일 정오에 접수됐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9월 15일 오전 윤리위원회의 자문위원회는 자, 코비드19 전염병 해를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연구, 기술 이전, 임상시험, 의약품 생산 및 백신 분야의 과학자 전문가들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8월 22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앞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자, 앞에 8월 20일 날 국립생체의학연구윤리협의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 인삼 3상 중간 심의를 열고 평가 보고서를 승인하고 그 결과를 자문회의에 문항으로 넘겼죠. 자, 그런 다음에 8월 29일 날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나노코박스 백신 제조업체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더 많은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품질 개요가 있어요. 이 품질 개요가 품질분과위원회의 평가 결계를 토대로 나노젠 제약 생명공학 합동 주식회사는 품질분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롤링멘트 이 형태로 보완 갱신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였습니다. 자, 양리 및 임상 기록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자, 양리 및 임상 기록에 대해서는 8월 20일 하노이 의과대학 임상양리센터 임상 기록 평가 결과와 윤리위원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자문위원회를 제안한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얘기도 있죠. 당연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 이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제조화 단백질 같은 경우가 mRNA 방식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보관이 편리한 걸로 알려져 있죠. 어쨌건 안전에 관해서는 최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한 모든 피험자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하며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 사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나노코박스가 나중에 노리는 거는 결국은 이 WHO나 이 FDA 승인까지도 제가 바라본다고 그랬죠. 그것도 긴급이 아닌 정식 승인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 HLB에 크게 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면역성 관련 새로운 변종 델타 변종 원권, 이것 때문에 그린 거죠. 이게 중요하죠. 이거에 대한 면역 유전성 평가와 면역 유전성 평가를 위한 표본 크기를 포함하여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최신 규정 규약에 따라 데이터를 보완하고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자, 보호효과에 관해선 이렇게 나와 있죠. 보호효과 관련해서 나노젠 제약 생명공학 공동 주식회사는 문헌 자료를 토대로 백신의 면역성과 최소 50% 보호효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러한 서류들이 다 제출이 됐다는 얘기죠. 완벽한, 완전한 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노코 백신에 대한 완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떠 있습니다. 바로는 아니다만 올해 연말까지 좀 이렇게 될 것 같죠. 자, 9월 14일 오후 부득담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기획부의 수석인 응우엔 응우 꽝 박사는 지금부터 2021년 말, 올해 말이죠. 베트남은 최소한 한 개의 긴급 허가 국내 백신을 가지고 2022년 초부터 국내에 배치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나노젠 나노코박스가 제일 빠르기 때문에 최소한 한 개의 긴급 허가 국내 백신은 바로 나노젠 나노코박스를 얘기하죠. 자,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백신의 면역성을 평가하기 위한 3회 이상 임상 심검 중원 보고서와 3비상 초기 임상 시험 중간 보고서를 주 연구기관으로 신청을 받아서 검증할 거고, 자, 이렇게 딱 신청받아서 이제 긴급 승인 나면 시작인데, 아마 우리나라 HLB나 이런 그룹들이 서로 개발하고 막 판매하고 이렇거나 아무래도 어쨌거나 올해가 아닌 내년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판매가 이루어지면 주식은 기대감으로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전에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더 큰 게 사실입니다. 짠반토한 보건부 제2차관이 9월 10일 열린 코비드19 백신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검토 및 가속화에 관한 온라인 회의에서 제조사연구팀에게 주야간 긴급히 연구할 것을 건의했고, 백신에 대한 라이센스 비상 허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결과를 윤리위원회와 자문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또한 HLB 생명과학은 대차거래 잔고 감소 상위, 대차거래 상환
상위 종목에 이름을 랭크했습니다. 자, 대차 거래라는 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주식 갖고 공매도를 칠 거야. 그래서 미리 대차 거래 해놓는 건데 이 대차 거래 장구가 준다거나 대차 거래 장구가 자꾸 상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공매도들이 공매도를 못 친다는 얘기죠. HLB 공매도 못 치겠어. 이거 좀 위험해. 우리 살아야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HLB 생명과학의 이 장고가 팍팍 줄고 있습니다. HLB도 마찬가지로 줄고 있고 체결 주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고가 상한하는 거래가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 대차 거래 상한 상위 종목 1등이 HLB 생명과학입니다. 빨리빨리 갚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HLB도 역시 상한 종목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갚어. 쇼커버링. 쇼키즈라고 하죠.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자, 빨리빨리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대차 거래도 팍팍 줄고 있죠. 자, 대차 거래 주는 속도 1등이 HLB 생명과학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HLB는 이제 10위인데 그만큼 HLB 그룹주들을 공매도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을 못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매도를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적으로 어제 공매도가 생기긴 했는데 그만큼 대차 거래나 대차 잔고 이런 것도 많이 줄고 있긴 하는 거죠. 상한 수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HLB를 보면 신규 수량에 비해서 확실히 상한 수량이 어제 엄청 많이 늘어났죠. 자, 9월 13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9월 8일도 많은 나온 듯하지만 결국 갚은 것도 그만큼 많죠. 자, 그만큼 HLB에 대한 공매도가 마냥 쉬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HLB 생명과학도 보면 이렇게 상한 수량이 꽤 많죠. 신규 수량도 많고 상한 수량도 많고 어제건 나오지 않았는데 HLB 생명과학은 어저께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HLB도 이거 어저께 아니죠. 15일 건데 16일께 좀 나오면 더 많이 갚지 않았나? 상위 아까 그 수량 보여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공매도 대차 거래 정보는 매매일 다음 날 조회가 돼요. 그래서 정보가 한국예탈결전, 한국증권금융, 증권회사 합산 정보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우리도 이 자료를 갖다 토대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어도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제 외국인들도 꽤 많이 샀죠. 지금 외국인들 사는 속도가 HLB나 HLB 생명 사학을 매수하는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자, 9월달 한 달 기록을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HLB 거의 240만 주, 어제 38만 주, 이틀 전에 24만 주, 7만 주, 15만 주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죠. 9월 한 달 내내 247만 주 가까이 쓸어 담고 있고 HLB 생명과학 역시 190만 주. 자, 9월 16일 50만 주. 잠깐 살짝 파는 책하고 9월 14일 120만 주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사고 있기 때문에 HLB나 HLB 생명과학의 수급 상황은 상당히 깔끔하고 좋은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미국 시장도 봐야 된다고 그랬죠. 물론 미국 시장이 좋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꼭 좋은 건 아니지만 이상하게 미국 시장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 시장도 안 좋은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다우산업이 0.11%, 나스닥은 조금 반등해 줬고 S&P 500도 0.15% 밀렸습니다. 어제 잠깐 줬고 6거래 일자 밀리다가 어제 잠깐 줬고 오늘 또 밀린 거죠. 자, 그만큼 미국 시장도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고 자꾸 밀리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나스닥,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만 조금 올랐는데 많이 크게 밀린 건 아니라 조금 밀렸기 때문에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전형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마 개인들 투자하시는 분들 좀 답답하고 저 답답한데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힘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고 거래량 거래대금 자체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상단을 돌파하고 나가야 되는데 1060포인트의 코스닥에 부담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부터 1000포인트 초반까지 지금 갇혀있는 형태죠. 여기 조금 갇혀 있어도 주식은 크게 반응하죠. 막 3%, 종목별로 3%부터 10%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이나 정치 테마주 위주로 좀 움직이긴 하는데 아무튼 오늘 좀 시장이 살아나서 투자하시는 모든 개인분들이 좀 행복한 명절 전에 행복한 거래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주식을 하면서 날씨도 잠깐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물론 주식과는 상관없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생활의 정보 이런 걸 얻어가면 좋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태풍 찬투, 성투, 성공투자? 죄송합니다. 오늘 아침 제주도에 접근한다고 합니다. 저녁에 일본 상륙이 전망되고 오늘 아침 제주도면 지금쯤 오고 있겠네요.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인데 자, 14호 태풍 찬투가 17일 아침 제주도에 접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우리나라만 합니다. 어쨌거나 다들 조금 집안 단속에 주의하시고 태풍에 조금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남 내륙 부산 경남 지역에 태풍 특보가 발효되고 경남 해안 일부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50mm 이렇게 올 것 같다고 하는데 내륙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약간 집안 단속이나 좀 철저한 대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명절 및 마지막 거래일인데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